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점은 나는 미국에 살지 않는 국제학생이고 게다가 우리나라는 잘 사는 한국인인데 미국에서 우리한테 장학금을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 조기 유학을 스스로 준비하는 우리들 조스맘 유학원. 안녕하세요. 조스맘의 김성준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미국을 가면서 생각해 보시는 학교 보딩스쿨에 대한 얘기 중에 재정 지원을 받고 가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보딩스쿨 지원하면서 학비가 많이 비싸기 때문에 주춤거리시는 것들 있고, 그래서 장학금을 받거나 재정 지원 받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재정 지원과 장학금의 차이를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장학금이 무엇인지, 재정 지원은 어떻게 들어가는 건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금은 우리가 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학교가 학생이 갖고 있는 전체적인 학업적인 능력이라든지 예체능에서의 특기라든지 아니면 다른 특장점을 활용해서 이 학생이 학교를 어떻게 보면 빛낼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알아서 주는 장학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장학금을 우리는 이제 메릿 베이스드라고 이제 표현을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로 명문 보딩스쿨 중에서 이제 엔더버라든지 아니면 세인폴 같은 학교는 학교에 갖고 있는 돈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도먼트라고 하죠. 그래서 필립 엔더버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6억 달러 정도, 그리고 세인폴은 한 8억 달러 정도 돈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돈들이죠. 그 돈의 일부를 학생들의 발전을 위해서 쓰겠다. 이런 학교들은 학생을 뽑을 때 학생의 어떤 경제적인 여유 사정에 상관없이 학생을 뽑기 원하면은 모든 돈을 다 주는 것도 가능한 학교이기도 합니다. 재정 지원은 좀 다른 내용입니다. 재정 지원은 내가 돈이 필요하다, 내가 그래서 신청한다라는, 그래서 need base라고 합니다. need base, 내가 필요로 한 거를 베이스로 하는 어떤 신청인 거고요. need based의 재정 지원 형태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need blind입니다. need blind는 내가 필요로 한 거를 감추고 하겠다는 뜻인 거죠. 학교가 그래서 이 학생이 파이낸스 애들을 신청했는지 조차를 모릅니다. 재정 지원을 신청한 거 상관없이 학생의 능력만 갖고 뽑는 거죠. 그래서 너가 돈이 없어도 상관없다, 내가 너를 뽑고자 한다면은 나머지는 알아서 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고요. 리드 어웨어는 학교가 재정 지원 신청한 상태를 학교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런데 너 나한테 돈을 좀 주면서 뽑아줄 수 있니? 라고 이제 어필하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는 그런 학생의 어떤 금전적인 재정적인 상황까지 파악하고 뽑는 것을 말합니다. 재정 지원을 신청하면서 이런 걱정을 합니다. 내가 이 학교를 재정 신청을 하면서 붙는 것이 가능하냐? 사실은 확인해 보긴 어렵습니다. 학교에다 물어봤을 때는 학교는 괜찮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똑같은 학교를 재정 지원하고 재정 지원 안 하는 선택을 해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재정 지원의 결과를 확인할 수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학교가 얘기하는 거는 내가 똑같은 돈을 주고 누군가를 뽑아야 되는 거면 나는 이왕이면은 학업이 좋든 다른 어떤 특기가 있든 뭔가 더 가능성이 있어서 학교를 빛낼 수 있는 학생을 뽑고자 하는 게 당연한 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성적만 갖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재정 지원이라는 걸 신청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역량이 학교에 뽑히는데 중요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아예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학교를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느냐, 나는 미국에 살지 않는 국제학생이고 게다가 우리나라는 잘 사는 한국인인데 미국에서 우리한테 장학금을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학교에다 연락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네는 국제학생한테 장학금을 주느냐, 나 한국인인데 주느냐 라고 물어보시고, 만약에 준다고 했을 때는 어떤 사이트를 이용하는 게 좋은지 물어보면서 접근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학교를 재정 지원하고 재정 지원 안 하는 선택을 해볼 수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학교를 보통 하나만 지원하지 않잖아요. 여러 개 학교를 지원합니다. 그 여러 개 학교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 학교는 너무 가고 싶다, 재정 지원 안 받아도 된다, 그러면은 재정 지원 안 하는 거고, 이 학교는 그냥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재정 지원을 신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방법이라고 얘기할 것도 아닌데, 학교를 재정 지원을 이렇게 활용하라는 거는 여러 개 학교를 넣는 과정에서 어떤 학교는 넣어보고 어떤 학교는 안 넣는 거를 진행하면서 재정 지원이 받는 학교를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고 아닌데도 선택할 수 있게끔 해본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 중간에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학교는 똑같은 돈을 주는데 이왕이면은
이 학생이 갖고 있는 능력을 보고 주는 것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는 게 좋냐? 학교에다 무턱대고 나 너네 장학금 주냐 안 주냐, 재정 보증해 주냐 안 주냐라고 하지 마시고 나는 이런 장점들이 갖고 있는 학생인데 너희 학교에 어떤 부분이 매력적이어서 지금 굉장히 관심을 두고 있고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집 경제 사정이 조금 좋지 않다 보니까 재정 지원이라는 걸 생각하고 있다. 너희는 해주냐 안 해주냐 라고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학교가 관심을 갖게끔 접근을 하는 거가 앞으로 그들하고 계속 컨택을 이어가는 데서 매우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느껴지는 건 어떤 경제적인 효과 말고 다른 게 있습니다. 학생 입장에서는 학교를 붙는데 부모님의 어떤 경제적 상황이라는 거를 고민해서 학교를 낮춰서 넣는 게 좋다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조금 전에 했는데, 낮춰서 넣게 되면은 아이는 자기가 붙는 학교를 어디까지 해볼 수 있는지 가늠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결과에 대한, 내가 이제 붙은 학교에 대한 내 결과를 좀 덜 만족할 수도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자신감이라든지 자존감의 상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개 학교를 지원하면서 내가 도전적으로 해볼 수 있는 학교들도 같이 해서 붙었을 때, 내가 이런 학교를 붙을 수 있는 학생이지만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여길 가는 거야 라고 한다면 아마 이 학생의 자존감은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모님 입장에서의 재정적인 상황들로만 보지 말고 아이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지원과 결과에 대한 부분들이 본인한테 꼭 남도록 하는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정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느냐 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전에 같았으면은 이제 SSS라는 사이트를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다가 SSS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게끔 허락을 해달라고 하면은 학교가 코드를 이용해서 이거를 풀어주고 우리는 들어가서 지원서를 쓰는 어떤 과정들이었는데, 생각보다 이 사이트는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고 하다 보니까 요새는 이 SSS를 잘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보다는 크레어리티라는 사이트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단순화된 어떤 정보를 입력을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우리는 국제학생이라서 상관은 없지만 현지 미국인이었었더라면은 나라에 냈던 세금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안에서 다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쉽게 자료 업로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레어리티라는 사이트를 제일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학교들을 입력하면서 학교가 재정 지원을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재정 지원은 이 학교가 재정 지원을 해준다 안 해준다 보다는 이 사이트를 통해서 진행을 할 수 있는 학교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무리를 좀 이제 진다면, 재정 보조는 국제학생이라도 여러 학교에서 받으면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신청서 작성하는 거는 학교에다가 얘기를 하고 어떤 사이트를 이용하면 좋은지 물어보고 하라는 점. 그런데 포인트는 이거죠. 이 사이트의 내용을 부모님이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안 해본 거니까 어렵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다 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작성하는 게 좋은지도 잘 모르시죠.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어떻게 작성하면 좋은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업무상의 비밀이거나 이런 거 아닙니다. 조금은 뭐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청 여기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는 거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